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작은 단 몇 초 만에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죠. 저는 28년간 부부 심리와 성감정 소통을 연구해 온 박지민입니다.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면서 몸보다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순서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심리학적 이론과 의학적 근거를 넘어 실제 부부의 눈물과 웃음 속에서 얻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닫은 채로는 어떤 스킨십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어도 마음 한쪽이 불안하면 그 순간 몸은 닫혀버립니다. 당신이 손을 뻗는 순간 그녀의 뇌 속에서는 아주 빠르게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욕구에 몰입하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불안하다 쪽이면 그녀의 몸은 단단히 잠깁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어깨가 살짝 굽고 피부의 감각은 오히려 무뎌집니다. 특히 40대, 50대를 넘어가면 호르몬 변화가 이 반응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피부는 예전보다 둔감해지고 윤활은 줄어들고 작은 불편함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강한 자극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들면 그녀의 뇌 속 쾌락 스위치가 켜집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퍼지면서 표정이 풀리고 숨이 깊어지고 작은 터치에도 전신이 살아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왜 이렇게 오래 애무해야 하냐며 불만이었지만 아내는 사랑하는 건 알지만 갑자기 다가오면 몸이 먼저 얼어붙는다고 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스킨십 전에 5분간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니 내 몸이 먼저 기다리게 돼.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아주 작은 터치 하나에도 그녀는 이미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첫 3분은 오직 접촉의 온도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목적은 자극이 아니라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손끝이 아닌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세요. 손끝은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손바닥은 체온을 넓게 전달합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 손바닥을 올리고 2~3초 동안 가볍게 멈춥니다. 마치 체온이 피부를 타고 스며드는 걸 기다리듯이요. 그 다음 아주 천천히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내려옵니다. 이때 속도는 천천히 쓰다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압력은 피부를 누르기보다는 옷감 위에 손을 얹어 올린 듯한 느낌. 스침이 아니라 감싸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그녀의 손등을 감쌀 땐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손바닥 아래를 받치세요. 그 상태로 가볍게 쥐었다가 손가락 끝으로 손등을 따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동작이 2~3번 반복되면 손목과 손가락의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질 겁니다. 중간중간 호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쉴 때 당신도 같이 들이마시고 그녀가 내쉴 때 손의 힘을 살짝 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과 호흡 리듬이 동기화되며 뇌가 안전 신호를 받습니다. 이 3분 동안은 반드시 대화를 곁들이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내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새삼 느끼네. 이렇게 가벼운 일상 이야기나 짧은 칭찬이 좋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를 만드는 호르몬으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는 순간이 오면 당신은 이제 그녀의 마음이 닫혀있던 상태에서 열리는 상태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분 터치로 온도와 신뢰를 맞췄다면 이제 5분간의 애무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5분은 속도를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몰입을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선 손의 위치를 목선으로 옮깁니다. 손바닥 안쪽이 목 옆선을 감싸도록 하고 귀 뒤까지 천천히 올립니다. 이때는 느린 리듬이 좋습니다. 귀 뒤에 도착하면 엄지손가락으로 귀 아래 연골 부위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여기는 신경 말단이 많아 아주 약한 자극에도 전신이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그 다음 손을 목선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 윗부분으로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양손을 동시에 사용해 양쪽 어깨를 안아 올리듯 감싸고 손바닥 전체로 근육을 천천히 눌렀다가 풀어줍니다. 누를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풀 때는 숨을 내쉬며 힘을 빼면 호흡이 맞춰집니다. 이제 한 손은 허리 옆선을 따라 내려갑니다.
허리에서 골반 윗부분까지는 손가락이 살짝 벌어진 상태로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이동하세요. 이 구간은 민감하지만 강하게 자극하면 긴장이 생길 수 있으니 살짝 감싸 안았다가 놓아주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 애무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일정한 리듬입니다.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나 강한 압력은 흐름을 끊습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 같은 힘,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감 속에서 몸은 서서히 열리고 마음은 더 깊이 몰입합니다. 중간중간 짧은 대화를 잊지 마세요. 내가 편해 보이니까 나도 좋아.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피곤했던 게 다 풀린다. 이런 말은 그녀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심리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5분이 끝날 무렵이면 그녀의 어깨와 허리 근육은 풀리고 눈빛이 길게 머물며 호흡이 더 깊어져 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다음 스텝을 그녀가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많은 남성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두르거나 시작하자마자 민감 부위로 가는 겁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여성의 몸과 마음은 그 속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은 뇌 속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인데 이곳이 활성화되면 긴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굳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짧아집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건 흥분이 아니라 방어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나는 애무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손이 닿는 순간부터 민감한 곳으로 가니까 준비할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게 애정 표현이었지만 아내에게는 경계심을 불러오는 신호탄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금세 패턴이 굳어집니다. 마음은 다치고 몸은 의무적으로 반응하는 척만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스킨십이 점점 줄어들고 대화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녀의 몸을 여는 첫 스위치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들면 뇌의 방어 체계가 풀리고 쾌락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손길 하나에도 온몸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오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상담에서 자주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 전 3분간은 오직 손만 사용하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좋지만 손끝으로 그녀를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손등을 감싸 체온을 전해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피부는 단순한 촉감이 아니라 당신의 숨결과 체온, 그리고 의도를 읽어냅니다. 따뜻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손길은 말보다 더 빨리 경계심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5분은 부드러운 애무에 집중합니다. 목선에서 귀 뒤로 다시 어깨와 팔, 그리고 허리 옆선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을 쓰다듬듯 한 번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이어가야 합니다. 손이 머무는 순간은 잠깐 숨을 멈추듯 고요하게, 그리고 다시 움직일 때는 숨과 함께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호흡을 맞추면 그녀의 숨결과 심장 박동이 당신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호흡의 동기화가 일어나면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이 시간을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만난 한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는 대화도 하고 분위기도 잡아주는데 왜 아내가 시큰둥한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화를 시작하긴 하지만 손길이 금방 진해지니까 오히려 긴장돼요. 그냥 조금 더 오래 얘기하고 편안해질 시간을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3분 터치 5분 애무 루틴을 권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3분 동안 말없이 어깨를 감싸고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체온만 전달했습니다. 그 후 5분은 목선에서 허리까지 일정한 리듬으로 부드럽게 애무했습니다. 2주 후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이 손을 얹는 순간 제 몸이 기다리게 돼요. 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더 깊이 몰입돼요. 여성의 몸은 마음이 열리면 반응이 훨씬 빠르고 깊어집니다.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작은 숨소리에도 감각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오랜 애무를 해도 표면만 스칠 뿐입니다. 그럴 때는 자극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술보다 태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태도란 그녀를 하나의 몸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손길이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고 그녀가 느끼는 감정까지 달라집니다.
결국 여자는 만져진 기억보다 존중받았던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함께 웃고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어주던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대화 속에서도 스친 손끝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꼈지만 어느새 우리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몸이 닿아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겁니다. 3분의 터치와 5분의 애무는 단순히 관계 전의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그녀에게 보내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겠다. 이 메시지가 진심으로 전해질 때 여성의 마음은 닫힌 문에서 열려있는 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 따뜻한 바람이 다시 안으로 스며듭니다. 오늘 밤 기술을 뽐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녀가 안심할 수 있는 속도와 온도로 그 8분을 온전히 지켜주세요. 손끝에 힘을 빼고 시선을 맞추며 호흡을 함께 하세요.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기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할 때 관계는 전혀 다른 깊이를 갖게 됩니다. 사랑은 스킬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태도는 기술보다 오래 남고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그 태도가 있는 부부는 세월이 흘러도 서로를 여전히 원합니다. 주름진 손을 잡으면서도 마치 처음 만난 날처럼 눈빛이 반짝입니다. 오늘 그 차이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녀의 눈을 보며 어젯밤 고마웠다는 미소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